자기계발과 진로설계 12강 자원관리와 정보 활용 능력의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원관리와 정보 활용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와 정보 활용 능력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학 생활을 영위하고 학업을 보다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대학에서만 필요한가? 그렇지 않겠죠. 장래의 진로를 탐색하고 또 구체적으로 취업할 직장이나 진학할 대학원, 정보를 얻는 데 활용하는 데에도 중요할 것이고 또 앞으로는 사회에 나가서 아니면 또 직장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되게 많은 부분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와 정보 활용 능력은 개인적으로 대학 생활을 영위하고 학업을 보다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취업시장의 직장이나 대학원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데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복잡한 문제 해결 기술 등 다기능적 스킬, 타인과의 협력 등 사회적 기술, 창의성 등이 인지적 능력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커질 것인 게 아니라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개발하여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원관리와 정보 활용 능력이 어떻게 된다?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관리의 측정을 하면 보면 자원관리 능력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시간, 예산,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등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데 이 자원들에 대한 사용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고 또 사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능력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측정을 파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측정에 있어서는. 그래서 시간관리 능력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인 1수준이 주어진 업무에 따라 시간 활용 계획을 상사의 조언으로 수립시간 계획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준. 그 다음에 높은 5수준은 조직 전체의 시간 활용 계획을 검토하고 조직 내 다양한 업무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시간 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이렇게 진급을 해서 업무를 분장해주고 할 때 그 수준의 능력들을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측정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어서 업무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데 한번 표 12-5 한번 볼까요? 303페이지에. 그럼 1수준은 어떤 수준일까? 주어진 업무에 필요한 시간 활용을 계획하고 상사의 조언으로 수립하고 시간 계획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뭐 상사가 팀장님이 뭐 이 프로그램을 내일까지 계획해 와. 막 이렇게 얘기를 숙제를 과제를 내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업무의 시간을 최대한 내가 활용해서 그것을 짜야 되는데 그 시간을 넘어가거나 하면 내가 뭐 어떻게 돼요? 나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절하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또 두 번째 수준은 그러면 어떤 수준일까? 두 번째 수준은 주어진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시간 활용 계획을 세우며 시간 계획에 따라 업무를 대체적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내가 해보니 요거는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 다음에 뭐뭐뭐를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수준을 2수준이라고 본다. 이제 3수준은 그렇다면 조금 더 그 3수준은 2수준보다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업무 수행에 시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계획하고
또 시간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3수준. 이제 4수준은 부서 내 업무의 시간 활용 계획을 수립 및 검토하며 또 업무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여서 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절한다. 4수준 정도 되려면 뭐 이제 뭐 팀장님이나 아니면 뭐 대리님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셔야 업무 내의 시간 활용을 계획하고 어느 정도 걸릴 것이야에 대한 부분을 해서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럼 5수준은 조직 전체의 시간 활용 계획을 검토하고 조직 내 다양한 업무들의 진행 과정을 감독하며 시간 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수준이다. 그러면 5수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에도 이것이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해야 되는가를 다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한 5수준 정도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자꾸 해봐야 늘 수밖에 없는 거라 경험치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좀 우리가 미약하나 계속 할수록 시간대도 빨라지고 시간의 여유적인 조절도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자원관리의 특정, 두 번째로는 예산관리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하는 건 이제 돈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수준은 상사의 도움으로 업무를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고 지식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본다면 5수준은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표 12-6을 한번 같이 성취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리 수준의 1수준은 상사의 도움으로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고 지시에 따라 집행한다. 지식에 따라 집행한다. 지식에 따라 집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떤 걸 맡았을 때 예산이 얼마다. 그러면 그 예산 안에서 인원이 몇 명이고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해보고 그것을 집행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수준은 재정 계획을 확인하여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고 상사와 감독하에 집행한다. 네. 3수준 업무에 관련된 예산을 산출하여 적절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재정 계획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보고한다.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예산이 있어요. 인건비, 또 인건비에는 무엇이 있어요? 급여, 또 아니면 사회보험 부담금, 퇴직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상여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인건비라고 보고 그 다음 밑으로는 운영비가 있죠. 운영비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뭐 이런 거, 제세공과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각 예산을 적절하게 계획하고 세우고 집행하고 보고할 수 있는 수준이 3수준이다. 그러면 4수준은 부서 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여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집행 결과를 평가한다. 우리가 이제 부서 내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계획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 집행 결과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 제가 요즘에 이제 그 학교의 원주교육청에서는 평화 수업 같은 경우를 하고 있는데 평화 수업에서 이제 그 장학사님이 이제 하시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 학급 500 그러니까 50분 정도의 강사가 포진되어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또 학교도 그만큼의 수요를 만들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이제 프로포절해서 예산을 검토하고 얼마만큼의 이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그 자기 부서 안에서 이 재정을 선생님이 수업을 나갈 수 있는 인원,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학급의 수 곱하기 예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년치를 따와가지고 하시는데 아주 뭐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집행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어, 엄청 많이들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 4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5수준은 중장기 재정 운영 계획을 설정하고 예산 집행과 평가하여 향후 계획, 재정 계획을 반영한다. 네, 그래서 중장기의 계획, 재정 운영을 계획하는 건 5수준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물적 자원 관리 능력입니다. 물적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첫 번째 수준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물적 자원을 파악하고 할당하는 것. 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물적 자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할당하는 것. 물건이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 우리가 이제 거의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뭐 후원 물품이나 여러 가지 물적 자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배분할 것인가, 자원이 얼만큼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걸 1수준, 2수준에서는 상사의 감독하에 작업 계획에 따라 물적 자원을 관리하고 할당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서 업무에 소요되는 물적 자원을 파악하고 그 작업 계획에 따라 물적 자원을 관리, 할당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3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수준은 부서 내에서 업무 특성과 작업 계획을 고려하여 물적 자원을 관리, 감독하고 그 할당 결과를 평가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그 다음에 5수준은 그럼 뭐예요? 조직 내 여러 부서 간의 작업 계획을 검토 및 조율하여 물적 자원을 관리 감독하고 그 할당 결과를 평가하여 여러 부서의 작업 계획을 상황에 맞게 조절해 준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적 자원 관리 능력인데요. 인적 자원 관리 능력에서의 부분에서 보면 이제 단일 업무 그 사람에 대한 인적에 대한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 12-8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거기에는 첫 번째는 제한된 업무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파악하여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상 업무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파악하여서 상사와 감독하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 3수준은 일상 업무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수준과 양을 검토하여 기존의 사례를 바탕으로 인원을 배치하는 것. 4수준은 어떤 걸까요? 부서 내 업무가 필요한 인적 자원의 수준과 양을 결정하고 이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서 인원을 배치 및 관리하는 것.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섬세해졌죠. 5수준은 조직의 요구에 부합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원을 고용 및 관리한다. 이 부분이 이제 5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냥 처음에는 인적 자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인적 자원이 있구나 파악하여서 지시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하지만 점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적 자원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몇 명이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특성을 고려해서 수준을 높여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의 측정에서 보면 대학생의 기초, 직업기초 능력 진단평가 도구에 관한 진미석 외의 연구에 따르면 자원 활용 능력은 시간 자원, 예산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등 이제 네 가지 자원을 수집, 분석, 활용하여서 인지적 영역의 평가 요소 5가지씩 해서 총 20문항을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 12-9에서 보면 자원 활용 능력의 하위 영역별 수행 요소가 있는데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서 시간 자원에 대해서는 수행 시간을 위한 시간을 산정하는 것, 그리고 과업의 순서와 중요성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조정하고 평가하며, 또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자원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또 세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여서 어느 것이 먼저 써야 되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또 그거에 따르는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재정 계획을 세우고, 또 효율적으로 재정을 실행할 수 있고 평가하는 것, 이것이 예산 자원이다. 물적 자원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재료와 시설의 형식과 양을 결정하고 물적 자원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확보가 된 물건을 가지고 확인하여서 배분하고 저장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프로젝트 간의 물적 자원을 활용, 배분하고 효율성을 평가하고, 인적 자원도 이제 처음에는 인적 자원의 능력과 기술을 확인해 업무에 배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잠재 능력이나 직업 요구에 부합한 고용 결정을 하여서 부족한 부분의 훈련과 개발을 더 추천해 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배정하게 되고 그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인적 자원에 대한 하위 영역별 수행 요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활용 능력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고, 또 검색하고 수집 배치하고, 그래서 정보 수집 및 관리 능력이 업무 상황에 다양한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과 컴퓨터 관련된 다양한 기술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정보 활용 능력의 하위 요소로는 정보 수집 관리 능력,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그래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수준을 우리가 들 수 있다라고 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정보 활용 능력도 1수준에서 5수준까지가 있는데, 이 정보 수집 능력의 관리 능력에 대한 1수준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한두 가지 매체로서 제한된 선택 기준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팀 방침과 범주에 따라 분류, 배치하는 것을 1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2수준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로부터 다양한 선택 기준으로 수집 및 분석하고 정보의 활용 목적에 맞게 분류 배치하는 것. 3수준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매체로부터 활용 목적에 맞게 수집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한다. 네 번째로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매체로부터 활용 목적에 맞게 신속하게 수집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라고 볼 수 있고, 5수준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매체로부터 활용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관련 업무를 호환한다. 네, 그래서 5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의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활용하고 계시니까 나는 몇 수준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1수준은 기본적인 컴퓨터 작동법을 수행하고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네, 두 번째로는 컴퓨터 운영 체계 및 사무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3수준은 컴퓨터 운영 체계 및 장치와 업무에 필요한 사무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 네 번째로는 컴퓨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 및 기법과 업무에 필요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 요즘에 점점점
그 컴퓨터 이렇게 우리가 전산화로 해서 예산도 결산도 이제 지출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우수주는 컴퓨터 설치 및 장애 복구 등 시스템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찾아서 업무에 적용한다. 그것이 정보 활용 능력의 우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젠버그와 버코비치의 정보 처리 모델에서 정보와 관련된 문제 해결하기 위한 6가지 항목의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제 확인입니다. 과제 확인에는 정보 관련 문제에 대한 과제를 확인하고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규명한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과제 관련 문제에 대한 과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과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무엇이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정보 탐색 전략. 모든 정보 자원을 살펴본 후에 최선의 정보 자원을 선택한다. 그래서 과제 확인, 정보 탐색 전략, 그 다음에 정보 찾기. 정보 자원의 위치를 알아내고 그곳에서 정보를 발견한다. 여러분은 정보를 어떻게 찾고 계세요? 저는 이제 키워드를 이제 쓰잖아요. 키워드를 쓰면 쫙 이제 정보가 나와 있고 거기에서 탐색하죠. 그 다음에 탐색하고 그 다음에 저는 거기에서 많은 사이트를 들어가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이제 그게 정보가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떠서 사용하게도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정보를 읽고 보고 듣고 느낀 후에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추출한 것을 추출한 다양한 정보 자원으로부터 정보를 조직해서 제시하고 후에는 평가, 효율성을 보는 절차와 효과성을 보는 산출물을 평가한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리고 이 절차가 얼마나 효과를 나타내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에는 자원관리와 정보 활용 능력의 중요성, 이 정보 활용이, 자원관리와 정보 활용이 왜 중요한가. 이제는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로봇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챗봇을 통해서 AI가 아주 빠르게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 다기능적 기술이나 타인과의 협력, 사회적 기술, 창의성 등을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함께 해서 어, 인지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 관리의 능력을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5가지 이제 수준별로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자원 관리 능력의 5가지 수준. 그 다음에 시간 관리 능력의 5가지. 그 다음에 예산 관리 능력 5가지. 그 다음에 자원 관리 능력, 물적 자원에 관한 관리에 대한 능력, 인적 자원의 관리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고 또 그를 통해서 정보 활용 능력의 측정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을 거기에서 순서에서 지금 내가 몇 단계를 지금 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부분들 그 아이젠버그와
버코비츠가 말한 6가지에 대한 제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제 확인, 정보 탐색 전략, 정보 찾기, 정보 사용, 종합, 평가.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키워드를 주면 여러분이 그것을 과제를 입력해가지고 막 정보를 탐색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탐색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찾고 찾은 것에서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 컴퓨터가 알려준 정보를 조직해서 제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것이 절차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